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살을 빼고 싶다면 식사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공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죠. 그런데 실패를 하는 게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될 거를 하다가 나는 그냥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냥 살자, 이렇게 해서 그냥 포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알고 포기를 하는 거는 선택을 하신 거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실패를 할까,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뭐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흔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국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드실 것 같아요? 흔한 다이어트 하면 야채, 풀뿌리를 먹고, 단백질, 또 이제 단백질 먹고, 과일 먹고,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죠. 왜냐면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뭐 파이버, 섬유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죠. 100명이 이 식단을 시도를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99명은 실패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런 식당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백인 날씬한 아가씨들. 이런 여성분이 여기에 러브 핸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내가 요 살을 꼭 빼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하시는 여성분들은 이런 식사를 하면 체중 유지가 될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데이트를 하러 딱 갔는데, 자기는 나가서 같이 저녁을 먹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저녁을 먼저 먹겠다 하는데, 갔는데 포도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었냐고 하니까 먹었대. 얘기를 하면서 뭘 먹었냐고 하니까 포도 10방울, 자몽 반개. 자, 이게 그 사람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9개월 정도 만났는데, 뭐 보러 가면 대부분 식사가 이래요. 저녁 식사가 이거야. 채식주의자니까 계란도 안 먹고 과일하고 뭐 빵 이런 거는 먹는데, 거의 뭐 저녁은 이런 식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백인들은 이게 그냥 일상화된 자기의 일상 식생활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미국 사람들 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도 있죠. 한국은 통통한 여자라고 해도 되게 크진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 백인들의 뭐 뚱뚱한 집안을 보면 뭐 엄마가 뭐 250kg, 뭐 아빠는 300kg, 뭐 이런 식으로 자녀들 15살인데 뭐 이 정도 체구가 나간다든지 이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풍습은 먹는 게, 이런 여자애가 코스코에서 거의 한 판을 가까이,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긴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정상이라는 게 없어. 한국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하면 다 비슷하게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상이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이게 가능한데, 한국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으면 이게 우리가 정상이 아니잖아. 이 집안에서는 정상이지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알고 덤벼야 되는 거예요. 살을 빼려면 자신의 식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신이 어떤 식사를 하고 자랐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아침에, 그래서 이런 식사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이거를 먹고, 아침에 먹는 거 100%입니다. 100% 이것밖에 안 먹는 거야. 다른 거 추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간식도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아침에 이거 먹고 간식 아무것도 안 하고, 점심에 요거, 저녁에 요렇게 먹고, 간식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루 종일 이 세 가지 먹은 게 전부다. 그거를 매일마다 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한두 번 하다 다 포기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뭐 한 6시, 7시에 이걸 먹고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10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허기져. 힘이 없어. 몸이 부들부들 떨려. 자,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을 뺀다고 하는 건 자신이 체중이 비만한 체중에서 줄이려고.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많은 광고들을 보는데 다이어트를 해주는 운동하는 다이어트 기계 아니면 뭘 먹어가지고 다이어트가 되는 것들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아이유가 이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이뻐졌다고 내가 이 화장품을 바르면 아이유가 될까? 안 되겠죠?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이어트 패키지에 파는 걸 먹는다고 여러분이 거기 나오는 모델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광고에서 비포 앤 애프터가 나오더라. 이런 사람들이 요렇게 변했다. X라는 뭐 보조품을 먹는다든지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Y라는 운동기계를 썼더니 요렇게 됐다더라. 컨트랙을 해요. 이 사람들 컨트랙을 해서 이런 사람을 시켜서 진짜 15분만 운동을 시켜요. 이 Y라는 기계로 15분은 운동을 시키면서 9개월 동안 이제 하는 거야. 자, 9개월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15분 운동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컨트랙을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줄게, 2,000만 원을 줄게, 5,000만 원을 줄게 이런 컨트랙을 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당신은 앞으로 9개월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브로콜리와 가슴살만 먹고 15분 우리 기계로 운동을 한 후에 짐에 가서 뭐 5시간에서 7시간 운동을 시킨대요. 맞죠? 맞죠? 이 사람들이 말한 건 맞아요. 정말로 Y 기계는 15분밖에 쓰질 않았죠. 15분만 써서 요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간 게 맞잖아요. 예, 맞기 때문에 거짓 광고는 아니죠. 거짓 광고는 아닌데 정말로 진실 광고는 아니겠죠. 자, 음식을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식사 종류,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패턴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음식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끼를 정식으로 밥을 먹고 7번의 간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7번의 간식이 굉장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이 이제 얼마나 먹는 건가. 그리고 패턴, 야참으로 나는 10시에서 뭐 12시 사이에 꼭 야참을 먹는다. 자, 안 되겠죠? 이런 패턴을 자기가 생각을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성공한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식을 없애야 돼요. 날씬한 사람들은 간식을 거의 안 합니다. 간식을 식사처럼 해요. 그리고 문제점은 간식은 대부분이 고칼로리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럼 탄수화물이 살이 찌는 주범인데 고칼로리에다가 탄수화물이 섞였으니까 완전히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죠. 간식은.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없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식사는 포만감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준 그 영상은 포만감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허기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굶주린 식사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굶주리면서 성공을 했다. 그거는 독한 사람이야. 아예 진짜 굶주린 식사를 할 바에는 단식을 하는 게 좋아요. 단식을 하다 보면 배고픔이 오히려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식, 뭐 며칠간을 단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굶주린 식사는 안 된다. 자, 그리고 포만감에서 질과 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포만감 있게 먹는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엄청나게 먹는다, 피자를 엄청나게 먹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포만감이 되는데 살이 빠질 수 있는 조건을 줄 수 있는 포만감을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고기와 야채예요. 고기와 야채를 먹는데 이 고기와 야채를 먹을 때는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서는 아침 식사로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할 게 아니라 아예 삼겹살과 야채를 듬뿍한 쌈을 싸 먹는다면, 그리고 밥 대신에, 밥은 탄수화물이니까 밥 대신에 두부로 해서 두부와 이렇게 쌈을 싼 다음에 두부를 여기다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좀 푸짐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7시에 드셨다면
아침 10시에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간식을 하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서. 그런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풀떼기 몇 개만 먹고 나서는 10시에 배가 고파요. 손 떨리고 뭐 부들부들 저혈당 온다는다, 빈혈이 생긴다 이런 말 했다고 결과적으로 간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런 식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 나는 아침에 거의 안 먹는데 저는 뭐 커피 한 잔에 뭐 계란 하나 정도만 먹어도 뭐 든든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 아침을 안 먹거나 잘 먹지 않는 분 그럴 바에는 그런데 다이어트를 더 하겠다. 나는 푸짐하게 절대 못 먹는다. 그러면 아예 먹지 않고 점심까지 그냥 단식을 하세요. 아예 그냥 아침에 블랙커피에 뭐 크림 조금 넣어도 돼요.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커피 한 잔에 그냥 점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서 간헐적 단식을 그냥 해버리시면 돼요. 그럼 그 전날 저녁 6시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아무것도 안 먹게 되니까 간헐적 단식이 되죠. 그래서 아침을 잘 안 먹으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간헐적 단식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녁은 간단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거에서 저녁을 가장 간단히 먹어야 되고 양이 적고 그리고 6시 이전에 식사를 끝내셔야 됩니다. 5시에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5시까지만 드시고 더 이상 안 드시면 진짜 좋은데 5시까지 안 먹는 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6시 아니면 6시 반 뭐 이렇게 하는데 6시 반 넘어가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5시에서 6시 전에 모든 식사가 끝나게 스케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든데요. 아니 어쩔 수 없어. 다이어트는 힘든 거야. 힘들기 때문에 내가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밤 10시에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겠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노력을 해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녁은 내가 그리고 다이어트를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하겠다. 그럼 그동안은 최소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평생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사람들이 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데 잠은 8시간씩 특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인텐스하게 할 때는 정말로 8시간씩 주무셔야 돼요. 8시간에서 9시간. 그래서 밤 10시부터 6시까지 자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서 다이어트 때 수면은 투자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좀 일찍 자게 되면 10시에 자려면 10시에 자려고 눕는데 8시 반에 뭘 먹기가 힘들어요. 8시 반에 먹으면 10시에 자기 힘들죠. 막 속이 부대끼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식사는 하루에 3번이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하루 2번의 식사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설명한 게 3번의 식사를 말을 했잖아요. 근데 3번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3번을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번의 식사를 반을 잘라서 아침, 저녁, 그리고 점심을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2끼를 먹는데 내가 2끼를 먹는 포션을 요만큼을 아침, 요만큼을 저녁, 요만큼을 점심이 가장 많죠. 뭐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3번을 먹겠다 하시면 간헐적 단식은 식사를 할 수 있을 시간 뭐 한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아무거나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아닙니다. 아무거나 무제한 먹는 거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죠. 간헐적 폭식이죠. 간헐적 폭식. 자, 지금 내가 이 짓을 왜 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왜 이거를 해요? 지금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거나 무제한을 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좀 편하게 어느 정도는 먹고 어느 정도 양도 좀 루스하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아무거나 무제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거나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뭐 엄청나게 먹는다. 도로함이 타물입니다. 자, 그리고 자, 조미료는 넣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음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서 먹으면 다이어트 하기 어려운 게 조미료를 많이 먹고 조미료를 많이 들어간 음식은 아니면 짜고 맵고 한 그런 음식은 과식을 일으키죠. 많이 먹게 돼. 자기가
요 정도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양념 없이 구워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쌈에 싸가지고 먹는다고 하면 그것과 조미료를 넣고 뭐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막 버무려서 먹다 보면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적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넣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음식을 그대로 먹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조미료가 그런 과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미료 자체가 좋지 않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껍질째 먹어야 돼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은 껍질째로 먹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껍질이 우리가 소화해낼 수가 없거든요. 이 껍질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에서 당분이 있잖아요. 이 사과에 있는 당분의 흡수를 좀 천천히 흡수되게 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면 인슐린도 천천히 나오고, 그러면 살이 찌는 효과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껍질 아니면 파이버, 섬유질을 많이 섭취할 때, 음식을 같은 당분을 섭취를 하더라도 섬유질이 많이 먹고 나서 아니면 같이 먹었을 때는 혈당이 빨리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이 좀 있는 걸 먹는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흡수가 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뭐를 먼저 드시면 도움이 조금 돼요. 그것이 이제 섬유질, 야채 이런 거, 내가 야채에서 이제 파이버가 많은 야채를 먹으면 그 야채가 먼저 들어가서 포만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런 다음에 당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같이 섞여서 당분이 흡수되는데 좀 천천히 흡수되게 돼요. 자, 그렇다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이게 흡수가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흡수는 100%다 돼요. 당분은 흡수가 다 된다고, 100%다 된다고 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섬유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흡수는 다 됩니다. 이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빨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슐린이 자극이 빨리 되고, 인슐린이 자극이 빨리 돼서 이게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유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그게 결과적으로 살을 찌게 만드는 거예요. 인슐린이란 자체는 지방을 만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빨리 많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흡수되는 열량들이 다 지방으로 가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셨다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자, 중간 검사를 어떻게 하시냐?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에 일주일 안에 자신의 체중에서 3%가 빠지지 않았다면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3%가 안 되면. 자, 이거는 첫 일주일만입니다. 2주째는 다른 얘기예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첫 1주만 말하는 거예요. 뭐 다이어트 시작을 했는데 3주째는 3주째 한 일주일 동안, 3주째에서 4주째 넘어가는 일주일 동안은 3%가 안 빠졌는데요. 당연히 안 빠지죠. 그때는. 근데 첫 번째 일주일에는 3% 이상 빠져야 돼요. 3% 이상. 왜냐? 첫 번째 일주일 안에 빠지는 거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음식 먹는 게 줄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지금 위와 장에 있는 음식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적게 먹었으니까. 나오는 대변은 똑같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음식의 무게가 벌써 빠졌고, 그리고 이제 이걸 적게 먹어서 글라이코젠을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바로 혈당으로 쓸 수 있는 글라이코젠을 먼저 바로 손실을 쓰게 되는데요. 그럼 글라이코젠이 빠지면, 글라이코젠은 수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글라이코젠이 조금만 빠지면 수분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무게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주일에 빠지는 거는 이 수분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음식과 수분이에요. 근데 글라이코젠이 수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글라이코젠이 손실이 될 때 수분이 같이 빠져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분이 빠진 거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글라이코젠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지방으로 만들면 지방에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기는 힘드니까 일시적으로 빨리빨리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저장해 두는 게 글라이코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글라이코젠이 어느 정도 차면은 그 다음에 만드는 게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쓰기 전에 글라이코젠부터 다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 초반에는 글라이코젠을 대부분 고갈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지방이 빠지니까. 물론 이걸 다 쓴 다음에 조금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 같이는 쓰기는 하지만 대세는 글라이코젠을 쓰기 때문에 수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주일 동안은 체중을 빼기가 굉장히 쉬운 이유가 이 음식 무게와 글라이코젠이 붙어있는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일주일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일주일에 3%가 안 빠졌다면 내가 지금 이런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지금 일주일 동안 한 다이어트를 계속 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이상이 빠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제가 지금 탄수화물이 많은 것들, 음료수 이런 거는 피해야 되겠죠. 그러고 자신이 먹는 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할 거는 간식을 줄이고 저녁에 늦게 먹는 거를 줄이고, 그런 다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서 조금씩, 모든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도너스, 빵, 달달한 설탕 많이 들어간 거, 그런 건 누구나 그 안 좋다는 거 알잖아.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줄이면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거를 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먹으면서 시간대를 맞추고 저녁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야채와 과일 조금만 먹는 걸로 뭐 끝내는 거, 그리고 수면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조금 먹으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는 위주로 말을 자세히 안 한 이유가,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만 먹으면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일주일, 2주일은 할 수 있지만 길게 못 가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조미료를 조금 덜 쓰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이고, 그리고 설탕이나 가공된 거를 좀 줄여서 해서 먹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강의가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